U to the young to the U. 정 투더 끝 투더 라미.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동그라미 역할로 인사드렸던 주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SNL을 비롯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배우님이 나오시는 것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좀 어안이 벙벙한 게 좀 큰 게 사실 운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불안할 정도로 되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내가 이후에 좀 행운들을 지금 다 몰아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운 같은 천운의 일들이었어서 사실 이렇게 뭐 잘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어떠세요? 처음 배우를 했을 때 꿈꿨던 것을 얼마나 이뤘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 꿈꿨던 부분들을 지금 정말 다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SNL도 저한테는 너무 큰 꿈의 무대였었고, 이 우영우 같은 경우도 사실 유인식 감독님께서 예전에 이제 자이언트라는 드라마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 드라마의 정말 찐팬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하게 된다는 것 자체로도 영광스러웠고,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된 은빈 선배 또한 정말 오랫동안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쌓아왔던 노하우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 의미에서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는 아마 모든 선배님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하셨을 텐데 네. 이게 좋아야만 될 것 같아서 좋았던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선배님들이 다 되게 표현에 인색한 분들이 한 분도 아니셨어요. 그래서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이나 배려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다 개그 그 욕심이 있어서 서로 막 웃겨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배우님 얘기를 하면 네. 배우였어? 라고 하더라고요. 개그맨 같다. 네. 네, 라고 해서 네. 너무 웃기다.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 개그우먼 선배님들을 다 너무 존경했었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힘이 들 때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많이 힐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역할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고, 사실은 우려하시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코미디를 할 수 있고 그걸로 뭔가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만으로도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촬영을 하면서 상상했던 이미지랑 어땠나요? 달라진 부분? 아니면 어떻게 상상을 했는지? 처음에 사실 대본을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좀 풍성하게 막 이렇게 펼쳐질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대사만 읽었을 때는 사실 그려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작가님과 감독님께서 캐스팅을 해주신 배우 선배님들께서 그 대사를 소화하실 때 그게 너무 찰떡처럼 잘 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나 우리가 막 여러 번 생각해봐야 될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 자체만으로도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과 감동을 주는 그런 대사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우 선배님들께서 그런 대사와 너무 잘 만나서 그렇게 또 예쁘고 또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최수연으로 네. 오디션을 봤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동그라미가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렇다고 최수연 변호사님을 잘할 거란 생각은 절대 아니었지만 일단 동그라미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너무 정반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 캐릭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인물,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도 좀 찾아보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이 없어서 좀 지레 겁을 먹고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들 드렸었는데, 그래도 작가님과 감독님이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아니다, 어차피 잘할 거다, 우리는 현영 씨를 믿는다고 계속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물론 제가 뭐 이 역할에 대해서, 제안이 온 역할에 대해서 뭐 고려해보고 선택할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지만 그렇게 저를 끝까지 또 믿어주시니까 더 저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없었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것과는 달리 엄청 찰떡이었거든요. 사실 SNL에서 보여드렸던 이미지들이 이제 많이 익숙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일부에서 그라미가 등장하고 이럴 때는 저도 경직이 진짜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막 이렇게 펼치면서 막 원맨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부드럽게 풀려져 나갔던 거는 하면서 영우랑 털보 사장님이랑 또 한바다 식구들을 만나면서 그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생겨나는 것들이 또 새롭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호흡을 맞추면서 좀 캐릭터도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영우도 그렇고 네. 동그라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이잖아요. 네. 근데 사회초년생에 대한 연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배우님의 실제 사회초년생 네.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 사회초년생은 열정만 많고 요령은 하나도 없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께도 많이 혼났었고, 지금도 전 소년생이지만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저를 정말 많이 자책을 했었어요. 너무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 교수님한테도 막 인정받고 싶고 실망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데 요령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꾸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데 제대로 둘 다 잡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기자를 하면서 좀 많이 녹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그라미 네. 주연영에게 우영우는 어떤 존재예요? 그라미에게 영우는 그라미에게 의리나 우정 정도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친구 사이 그 이상의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영우가 약자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보호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주를 이루기보다는 내가 영우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는 의지하고, 특히 4부에서는 그라미가 영우한테 바로 달려가잖아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영우에게 기댈 수 있을 땐 그라미가 기대고, 또 영우가 힘들 땐 나에게 언제든 기댈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보금자리처럼 만들어주는 정말 서로에게 계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족 같은 사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주위에 그런 친구가 혹시 있나요? 저는 있어요. 네. 대학교 동기고 같이 연기를 배우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뭐 슬플 때도 물론이고 제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가 기쁠 때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면서 좋아할 정도로 정말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네. 주연영에게 친구의 의미가 궁금해요. 왜냐면 동그라미에게 우영우는 둘도 없는 친구, 그리고 네. 또 그 이상이잖아요. 네. 우영우를 통해서 바뀐 친구의 정의도 궁금하고. 뭐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을 제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동력이자 내 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도 제가 쉼터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라미는 영우에게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그래서 영우랑 연기할 때 생각이 달라졌다기보다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금 더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일과 삶의 원동력은 뭔가요? 저는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 그게 사실 목적이 되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되게 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저희 언니한테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언니가 근데 너가 여행에 다녀와서도 왠지 힐링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여행 가서 자연 보고 쉬고 멍 때리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다시 힐링해서 내가 원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내가 봐왔던 너는 그걸 통해서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일이 없고 연기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라고. 너가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연기를 너가 열정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 너는 진짜 힐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배우님께서도 네. 배우로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뭔가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중요시하는 게. 인간관계요? 네. 기준을 늘 정해놓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늘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서로 계산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뭔가 나를 100% 아니면 그 100% 그 이상으로 맡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쉼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서로한테 스며들고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기준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영우를 하면서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제가 4부에서 이제 아빠를 위해서 이제 삼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하극상을 일으켜버리는 그 장면이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경험을 정말 언제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너무 대선배님들이셨고 그분들을 놀래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직전까지 부들부들 떨고 화장실에 가서 진짜 심호흡을 막 해야 됐을 정도로 긴장이 정말 많이 됐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한윤경 배우님도 네. 그 동동일, 동동이, 동동삼 네. 그거를 최고의 씬으로 꼽더라고요. 그 에피소드를요? 네. 다들 다 같이 이제 각자 보면서 막 피드백을 막 해줬던 것 같아요. 잘한 거는 서로 막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그때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제가 너무 막 마음고생을 한 걸 언니도 알고 있어서 언니가 아니야 너 그렇게 막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줬었어요. 그러면 네. 연기를 하면서 네. 참고한 것과 그리고 세면서 동그라미와 비슷한 일화를 네.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연기를 하면서 참고했던 거는 제 주변의 인물에선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안영미 선배님께서 김꽃두레라는 개그 캐릭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캐릭터를 작가님께서 제시를 해주셔서 그 캐릭터가 할 수 있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제스처 같은 것들을 좀 참고를 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아이키 선배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키 선배님이 좀 이렇게 같은 여자가 봐도 이렇게 심쿵할 정도로 되게 멋있고 쿨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참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살면서 네. 동그라미와 비슷한 일화를 겪은 적이 있나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처음에 대본을 읽을 때도 그래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공감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들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라미가 그걸 표출하는 방식들이 저로서는 사실 어떤 사고방식으로 저렇게 하는지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판단을 내렸던 거는 그 친구는 굉장히 단순한 친구고 느껴지는 거를 머리로 가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몸으로 가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러는 사고방식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각인을 저한테 시켰던 것 같아요. 네. 2024년에 시즌2가 다시 제작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네. 만약에 시즌2가 되면 2년 후 주연영과 또 동그라미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러니까 시즌 2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정말 만약에 우리 모두가 그려본다면 저는 이번에는 좀 영우랑 사실 뭐 큰 갈등은 없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든든한 존재였고 큰 우여곡절이 없었는데 시즌 2에서는 정말 친구끼리는 서로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오해도 할 수 있고 좀 서로한테 삐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우여곡절들이 시즌 2에도 좀 드러나면 어떨까. 그러면 또 서로가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서로의 존재를 또 소중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날의 네. 쌀, 최수연, 또 우당탕탕 우영우, 네. 겉모술술 거민우 네. 이렇게 별명들이 있는데 네. 배우님께서 동그라미의 별명을 지어준다면 어떻게 지어주실까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는 저는 수식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막 고민하기 싫은 게 아니고 정말 동그라미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특별함을 전 가지고 있다고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그라미가 왜 동그라미일까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을 때도 그냥 동그라미다. 왜냐면 그 집안에서도 동일, 동이, 동삼, 동원빈, 원빈 그리고 키우는 강아지도 동방신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엉뚱함 그 자체이고 모두가 이렇게 톡톡 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인물이자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그런 어떤 엉뚱함과 특별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영우는 고래를 좋아하듯 누구나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배우님께서는 뭘 좋아하시나요? 저는 친구요. 친구? 네,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친구이면서 언니이기도 하고 뭐 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언니나 동생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저한테는 그냥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 친언니들도 저한테는 제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없으면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고 저도. 네, 그래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저한테. 네. 주연영에게 네. 행복을 주는 건 뭔가요? 저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무래도 저에게 행복을 주는 건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뻔한 대답 같긴 한데 진심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좀 낯간지럽긴 한데 이게 제가 아무리 연기를 한다고 해도 좀 처해진 환경이나 기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좀 척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되게 괴로운 것 같아요, 스스로. 근데 제가 연기를 되게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 안영미님도 저번에 성덕이라고 하셨고 네. 뭔가 성덕이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저 지금 딱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신하균 선배님 너무 팬인데 신하균 선배님도 저를 이제 주기자를 통해서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백상예술대상 때 처음 뵀는데 그때 이제 얼굴만 보시고도 한영 씨 너무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저는 그 하루 전체를 다 살아갈 어떤 원동력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또 강수지 성우님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이 제 이름을 SNL 오프닝에서 불러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그런 기분이었었죠. 뭔가 이 사람은 꼭 만나보고 싶다 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그 우영우에도 출연하셨던 선배님이신데 이봉련 선배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봉련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아니면 같이 못하더라도 바로 옆에서라도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즘 꿈은 뭐예요? 제 꿈은
사실 제가 되게 장기적인 계획이나 제 인생의 큰 목표, 꿈 이런 걸 되게 잘 못 정해요. 네. 왜냐면 늘 제가 참 눈앞에 이렇게 놓여진 것만 이렇게 해결하면서 늘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되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의 그냥 저의 목표는 지금 또 촬영을 하고 있는 드라마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드라마에서 맡게 된 캐릭터들을 제가 의도한 대로 작가님이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연기해냈으면 좋겠고 그게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도 제가 의도한 바를 잘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또 응원해 줄 수 있는 캐릭터를 또 연기하고 싶다. 이게 지금으로서의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배우님의 변신은 어디까지일지. 저는 그래도 제 안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모습들, 그러니까 모든 재료들을 다 써서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맡은 인물마다 정말 그 인물로 보이게끔 연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저의 바람이라서 정말 할 수 있는 한 다 이렇게 좀 한계 없이 해보고 싶어요. 주연 형이 생각하는 네. 이상한 변호사에서 그 이상한의 의미. 이상한이라는 말 자체가 딱 처음에 우리가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작가님과 감독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 단어를 쓰셨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한이라는 말 속에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펼칠 수 있고 뭔가 정해져 있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없이 정말 그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영우와 네. 동그라미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먼저 동그라미에게는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대리만족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말이 동그라미가 들었을 때 저 뭐 어쩌라고 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는 동그라미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지만 저는 그거를 숨기는 사람이고 동그라미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동그라미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영우에게는 동그라미로서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동그라미로서는 나는 너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나랑 조금 덜 놀아줘도 괜찮고 우리 가게에 조금 덜 와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냥 너가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서 나랑 놀아줘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왜냐면 영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우는 나한테 특별한 존재라고 평상시에 막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그 정도로 나에게 당연한 가족 같은 존재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우 그리고 또 동그라미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말이 있나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응원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응원의 말들이 사실 좀 쉽게 입에서 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약간 친구한테 응원을 해줄 때 되게 야, 힘내,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그냥 옆에서 이야기 같이 들어주고 같이 수다 떨고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그거 자체로 그 친구에게 어떤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지내왔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얘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인터뷰 혹시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반가웠고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그때도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 주시고 인터뷰를 준비해 주셔서 그때도 저는 너무 감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저한테 정말 크게 남아 있는데 지금도 그때도 그렇게 만났어서 되게 감회가 색다르기도 하고 앞으로 이게 뭐 기자님과 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같이 또 걸어 나가면서 또 이렇게 다른 기회에 또 인터뷰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또 뵙고 싶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